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지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3일이고요.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 미군 철수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또 나왔어요. 예,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4,500명 정도를 괌이라든지 다른 미군 기지로 옮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미군 이전이라는 게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일 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물론 이제 아직 미국 국방부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예, 네. 뭐 보고 정도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문제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할까요? 자, 일단 그 뉴스는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볼 건데 지금 10년물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거의 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채권 자경단이 출동한 거 아니냐라는 뉴스를 전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인덱스 시간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김창욱 파트너가 나오셔서 네. 지금 대만 컴퓨텍스 진행됐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국이 좀 부각이 덜 됐으니까 한국의 반도체는 괜찮은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군 철수한대요?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예, 약-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했는데 예. 국방부에서는 좀 부인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요새 트럼프 책 본다 그랬잖아요. 네. 트럼프 책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누구더라? 피터 나바로 거기서도 제일 강경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브레인 중에 제일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미군 철수를 계속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쓰면은 네. 미국이 그러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그냥 뭐 지켜주는 것이냐 네.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거냐라고 봤을 때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은 전략적 판단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은 그 주한미군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은 걔네 핵무장하지 않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핵무장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 그 자기들도 불안할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그 얘기도 나와요. 그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네. 한 7초 정도면은 캐치가 된대요. 네. 근데 저쪽 어디야 저기 LNG 파는데 LNG 판다는데 저기 알래스카. 네.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1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날아가는데 한국에서 딱 보고서 야 미사일 간다 그리고 알려주면은 네. 때리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쭉 가면은 그 15분 있다 이걸 알게 되니까 네. 그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옆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돈 써서 한국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얘기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런다는 거야. 야, 그거 내가 그 돈 내고 왜 지켜줘야 되냐? 그게요. 뭐 그런 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라는 얘기를 그 미국에 있는 네. 언론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중요한 얘기지. 중요한 얘기죠. 근데 오늘에서 네. 중요한 얘기, 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네. 실수했습니다. 그 뉴욕 증시 마감 사항을 살펴보면요, 그 다우존스는 보합이고요, 나스닥은 0.28% 상승하고 S&P 500은 마이너스 0.04%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제 그 채권 시장이 약간 좀 발작적으로 움직였다가 네. 막판에 채권 가격도 조금 채권 가격이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마감 네. 때. 그러면서 증시도 이렇게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다들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금리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증시도 그냥 적당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다들 어제 설명을 좀 드렸던 감세 법안이 네. 그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이게 좀 10년간 3조 8천억 달러 정도의 빚이 증가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달러 인덱스도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 환율도 한 1,360원? 네.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1,360원. 예. 많이 떨어졌네. 진짜.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고환율이 되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하긴 1,360원이면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오른 건데 그것도 아, 이거 옛날에 1,360원이면 뭐 큰일 나는 큰일 나는 줄 돈이었죠. 알았죠. 네, 지금 마감 보니까 1,382원 마감됐네요. 예. 어제 뭐 좀까지 찍은 것까지 보면은 1,375원, 1,374원 뭐 이렇게 됐었네요. 그렇게 돼서 마감을 했고요. 그 채권은 시장 얘기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뉴스로. 그 미국의 국채 30년물이 그 5%를 넘어서 한 5.09%까지도 좀 갔었어요. 네. 그래갖고 2023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30년물이요. 10년물은 4.59%로 11.2bp가 올랐으니까 여기도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그 미국의 전문가들은 10년물도 5%갈 거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금리가 6.92%. 음흠. 6.92%.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네네. 주담대 받으면 거의 한 7%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감세 법안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에 또 이제 무디스가 한 단계 내렸을 때도 그 이유였죠. 네. 재정물자가 좀 커질 거다. 근데 이거보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다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 서로 이렇게 빚 많은 거 서로 아는데 네. 그냥 이렇게 못 본 척 하면서 이게 이러고 살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봐야 되는 순간이 오면 네. 화들짝 놀라요. 이게 아는데. 알면서도. 그게 뭐냐면은 네. 그 20년물 미국 국채 경매에서 네. 수요가 좀 부진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채를 파는 순간은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가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우리가 아는데 네. 새로 만들 때 얘를 살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안 볼 수 없어서 그때 슬쩍 보고서 비싼데 뭐 더 싸게 사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좀 발작적인 증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실 다 같이 안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가 봤단 말이에요. 네. 보고서 이게 놀랐어요. 놀라니까 갑자기 일본이 이걸 슬쩍 보고서 갑자기 30년물이 3.1%로 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일본 금리가요? 일본 금리가. 네. 일본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일본도 빚이 많거든요. 네. 일본의 그 부채 비율은 한 250% 이렇게 됩니다. GDP 대비 250%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이거는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 돼지 새끼들이라고 불리는 피그스 국가들. 왜 그러냐면 네. 그 그리스가 이제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 네. 피그스 돼지 새끼라고 막 놀리잖아요. 그때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7%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 그나마 지금까지 인정했던 거는 부채 비율은 많아도 저금리니까 그죠. 많이 안 갚아도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데 네. 아유 저금리인데 뭘 파.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재정적자가 그 GDP 예산 지출, 네. 전체 예산 지출에서 이자 비용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네. 25%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빚 갚는 데 써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전체 예산의 30% 정도는 네. 빚내서 써요. 그러니까 재정을 할 때 30%는 빚을 내서 조달을 하고 네. 쓰는 돈은 그중에 25%는 빚 갚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그런 상황인 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네. 우리가 이제 안 보고 살아는 거죠. 뭐 어쩌라고잖아요. 네. 어쩌라고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일본도 지금 7월 달에 참의원 선거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세를 좀 내리자. 라는 얘기가 또 선거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다 알지. 그거 하면은 또 돈도 없는데 그 세금까지 내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야, 근데 선거철인데 정치권이 저 얘기를 안 하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안 하겠냐? 안 보고 있다가 미국에서 야, 지금 그 금리 튄데 그 국채 발행하는데 잘 안 된대 그랬더니 아, 진짜? 오, 나도?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슬쩍 보고 있더니 그냥 눈치 보면서 있었던 그 영국의 국채 금리도 5.63%. 영국 국채 금리가 5.63%까지 올랐고 이 안은 예전에 그때 기억나십니까? 리저트러스에서 네. 리저트러스 총리가 거기서 뭐 그 트러스노믹스라 그래가지고 뭐 감세안 내가지고 감세를 내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게요라고 안을 쫙 냈다가 네. 그때는 인플레이션 시기였죠. 인플레이션 시기였죠. 네. 근데 내가 감세해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네. 내가 대처입니다. 막 네. 한번 얘기했다가 갑자기 금리 팡 튀어가지고 거의 그분이 40 며칠? 40 며칠 그 별명이 양배추라 그래갖고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네. 양배추보다 빨리 떨어져. 양배추 상하는 것보다 빨리 내가 철수했다고. 네. 그때가 이제 리저트러스 내각이 그때 이제 금리 튀었을 때보다 지금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시장 엄청 발작했었는데. 완전 발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독일조차도 네. 독일도 지금 돈풀기 하면서 국채 금리가 3.19%까지 올랐는데 그 독일은 지금 미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습니다. 그쵸. 예, 미국이 내려갔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와중에 한국의 국고채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빚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되면 원래 금리 떨어지거든요. 네. 뭐 경기도 안 좋고 금리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우리나라 금리는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예. 다른 나라들 금리가 대체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뭐 올릴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정도 되겠군요. 예, 예. 네. 자, 하여튼 미국 국채 금리 이야기 먼저 좀 뉴스 전해드렸고 두 번째 뉴스 두 가보겠습니다. 번째는 어제 그 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바이오 분할. 아, 네. 예, 그 분할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분할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아메리카가 있고 바이오에피스가 있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운드리,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 에피스는 팹리스. 네. 여기가 CDMO를 하는 회사고 여기는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얘를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CDMO를 하고 있는 제조를 남이 맡기면 제조를 해주는 회사고 에피스의 홀딩스를 만들어가지고 둘을 이렇게 나누겠다. 네. 이렇게 하는 구상입니다. 아, 에피스 홀딩스 밑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있는 거고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있는 거군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그 홀딩스 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바이오 에피스는 그 미국에 있는 회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그 회사 업무만 하냐라고 네. 했을 때 다른 일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 관련 신사업은 별도 회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바이오 에피스는 예전에 그 미국 사람들 네. 그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그 신규 사업들은 다른 회사로 만들어서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해요. 어제 이주호 기자가 짧게 잠깐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신약을 이렇게 주면은 만들어주는 데가 바이오로직스인데 네. 그 신약 만드는 레시피를 가지고서 에피스에서 쓰면 안 되니까 그거를 나눠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찝찝하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분할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득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뭐 이런들 뭐 맞아요. 진짜 안 파이월이 볼까? 있나? 진짜 안 보나? 어차피 저 올라가면은 똑같은데 네. 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놓는 게 그나마라도 좀 낫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좀 더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그 이 불충한 그 저 같은 사람들이 네. 야 이거 딴짓 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불충한 생각을 딴짓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냥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한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럼 에피스를 갖다 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근데 아, 에피스를 갖다 판다. 그러니까 근데 파는데 통으로 파는진 않아도 네. 뭐 상장을 하거나 뭐 그래서 파는 것도 있기는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같이 불충한 놈들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에서는 이제
안 한다라고 어제 명시를 했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은 중복 상장은 모회사 자회사 간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주가를 할인하고 소액 주주를 비롯한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 훼손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불충한 권순우 같은 놈은 그딴 얘기 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중복 상장을 진행하지 않아 주주 가치 희석을 방지하고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네. 라고 해서 불충한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서 에피스 상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중복 상장에 따른 주주 가치 희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에피스의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겠다. 네. 왜? 5년 있다 하려고? 아니 상장을 난 당연히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상장을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은 적어도. 그 금융위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할 수 있잖아요. 나스닥에. 뭐 할 수 있죠. 네. 근데 미국 금융위에서 못하게 하는 게 있어서 이거 5년 안에 원래 못해요. 원래 못하는 거를 뭐 자기네가 한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같이 불충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 얘기가 근데 사실 왜 나오는 거냐면은 이게 구조도를 그려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준비하느라고 좀 네. 시간이 없었는데 이게 그 이재용 회장이 있고 삼성물산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저같이 불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불충한 국회가 네. 삼성에 대한 불충한 국회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전자의 주식을 네. 매각을 해라라는 법도 이렇게 발의가 돼 있어요. 맨날 발의가 돼 있어요. 이전에도 계속 발의가 돼 있었고. 그러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전자 주식을 언젠가 법이 통과되거나 그러면은 팔아야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주식을 누가 사주냐는 거예요. 누가 사주냐? 네. 삼성생명은 어쨌든 저 금융이니까 네, 네. 원래 금산분리 이것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을 수 없는데 맞죠 그거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설명 좀 복잡하니까 그냥 그걸로 하시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못 갖고 있도록 하는 법을 이제 만들고 늘 준비하고 있어서 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될까봐 이제 그 불안함이 좀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 거면 어디에 누가 사냐 그거를. 그죠. 이게 딴 엉뚱한 놈이 사면 삼성전자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로직스 지분이나 에피스 지분을 이제 삼성물산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팔면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에서 사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 이른바 여의도 피카소라고 네.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기괴하고 이게 비현실적이지만 항상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예전에 그 저기 합병할 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그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서 이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제 그러면 이걸 누가 사냐, 얼마에 사냐, 요 문제가 야 그때는 뭐 얼마라더니 뭐 이전은 얼마라 그러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어제 삼성물산에 삼성 바이오에서는 상장 안 하겠다. 이게 뭐 기업 가치 왜곡시키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적 분할이잖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있던 분들은 삼성 에피스 만약에 상장한다고 치면 에피스 주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상장 안 해도 생기긴 하지만 거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둘 다 상장합니다. 에피스 홀딩스가 상장이 홀딩스가 에피스를 안 한다고. 에피스 홀딩스는 있죠. 홀딩스는 상장하고 아니 상장돼 있는 거죠. 홀딩스는 상장이 돼 있어요 이미. 인적 분할이니까. 인적 분할이 그냥 자동방 상장이에요. 오케이. 심사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식이 새로 생기니까 그거 가격이 어떻게 될까가 이제 좀 중요한 거겠군요. 에피스 홀딩스의 가격이. 그것도 정해졌죠. 그래요? 분할할 때는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나눠요 이렇게. 그리고 주식이 막 이렇게 100개가 있으면은 65대 35라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내가 한 100만 원치 갖고 있어. 바이오로직스. 한 주가 참 100만 원이 넘지. 한 100만 원이니까 치료. 100주라고 하시죠. 100주. 100주 갖고 있으면 그다음에 에피스 주식이 에피스 홀딩스 주식이 35주가 생기는 거죠? 에피스 주식 35주, 바이오로직스 주식 65주.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있는 분들 그렇게 된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상장을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이슈에 있어서는 안 한다. 안 5년 한다. 동안은 적어도 네. 예,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가 밝히는 이유는 이게 그 두 업이 파운드리와 팹리스 같은 일을 하니까 네. 레시피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분할을 해가지고 정당한 가치를 보호받겠다. 그리고 이제 에피스가 바이오로직스 밑에 있는데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이게 그 자회사로 있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인정을 잘 못 해주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않겠느냐. 이게 네. 이제 분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우리 여의도 피카소들은 네. 그럼 이거 나중에 팔아가지고 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 살라는 거 아니야라고 그런 생각들 불충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워낙 또 어제 큰 뉴스기도 했으니까 정리 한번 좀 해주셨고요. 세 번째 뉴스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뉴스는 그 우리 불닭볶음면의 그 삼양식품, 네. 한국의 테슬라 삼양식품이 주가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주주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농심 네. 하고 이제 CJ 제일제당 네. 이런 데인데 사실 그 식품 기업의 글로벌화는 삼양은 사실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제당이나 농심이 훨씬 먼저 나갔고 네. 훨씬 다방면에 가 있고 그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그 삼양은 아직 해외 공장이 없을걸요. 없죠. 국내 공장만 있어요. 네. 국내 공장만 확장해서 있을 건데 농심 한번 보실래요? 농심은 하나, 둘, 셋, 넷, 화면 보여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생산법인하고 판매법이나 뭐 9개가 있어요. 뭐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그러면 K푸드를 누가 했냐라 그러면은 사실 농심이지. 그렇죠. 몽골 라면 1위가 그 농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몽골에서 네, 중국의 그러니까 라면 수출 1위가 중국인데 네. 왜 중국이냐 그러면 농심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리고 막 그 뭐더라 그 스위스에 있는 산 올라가면은 막 라면 주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름 잘 생각이 안 난다. 그 알프스산 위에서 뭐 신라면 먹는다 이런 거 얘기죠? 그게? 예, 예. 거기 기차표 사면은 신라면 쿠폰 줘요. 아 그래요? 그리고 베네치아에 배 타러 가면 거기서 신라면 줍니다. 진짜로? 나름 글로벌인데 그래갖고 그러면은 신라면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그래갖고 안 매워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불닭볶음면이 훨씬 맵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 신라면의 소중함을 몰라요. 불닭볶음면이 나온 거는 그 신라면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 매운맛 훈련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거기는 융프라우였습니까 혹시? 융프라우. 네. 융프라우 기차표 사면 그 줍니다. 신라면 쿠폰. 네네. 예. 이게 신라면이 요새 안 매워졌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네. 어저께 좀 짤로 회자가 되던 건데 보시면은 2012년에 스코빌 지수가 1320이었는데 네. 15년에 2700으로 올랐다가 22년에 3400으로 올랐다. 더 매워졌네요. 신라면에? 예. 신라면이 좀 매워졌어요? 예. 입맛이 변한 거네요. 그쵸. 안 매워진 게 아니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신라면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불닭볶음면이 나오고 네. 그걸 처음 먹어본 외국 사람들은 얼마나 판타스틱해요. 네. 이게 그 다 신라면 농심이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뉴스는 뭐냐면은 네. 2030년에 기업가치 제고를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7조 3천억을 2030년까지 달성을 하는데 거기에 그 해외 비중을 61%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글로벌 식품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주주환원책을 이제 배당 성향 25%로 잡았답니다. 최소 배당금 5,000원 이렇게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라면도 워낙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낵 또 이제 코어 제품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좀 키워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삼양식품도 굉장히 성장세가 빠르고 잘하고 있고 네. 농심도 잘하고 있는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 저거 있죠. 야 삼양은 너무 빨리 올랐고 글로벌화 때문에 오른 거라면 농심도 가능성 있는 거야라고 해놓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 되게 역시 가는 데를 올라탔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 농심도 생각보다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이라고 얘기하는 또 기업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CJ 제일제당입니다. 제일제당. 네.
KF도 잘 되죠. 네. 미국이 관세 올리면 어떤 회사가 유리할까를 해보면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 그렇죠. 를 국경 안 찾아봐요. 넘는 회사. 예.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철강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다가 그 철강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그 미국에 공장 있는 세아제강 같은 회사가 되게 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네. 세아제강 그 이후에 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공장 있는 회사 뭐 한화솔루션 이런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 OCI 홀딩스 이런 데도 미국에 공장 만들었다고 주가 엄청 올랐죠. 짓고 있죠. 네. 네. CJ제일제당은 미국에 공장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거기 뭐 냉동 피자 이런 거 그 회사 큰 거 사가지고 네, 네. 미국 시장 만두 1위. 아, 뭐 그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은 CJ가 최근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는데, 네. 논란이요? 예. 미국에다가 만두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무슨 특허가 되나 그게? 만두 해가지고 네. 덤플링 말고 네. 만두. 만두는 이름 한국이다. 자체를- 네, 아니요. 근데 사실 오늘 좀 재밌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예, 보시면은 만두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2개를 넣었어요. 만두피에다가. 어? 만두피에다가 네. 라인을 2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냉동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하고 나면은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터진다는 거예요. 네. 아, 만두피가. 네, 만두피가. 아,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CJ제일제당에서 야 요런 모양으로 만들었더니 제일 이게 원형이 유지가 잘 되더라 그래가지고 만두피를 이걸 특허를 낸 겁니다. 네. 주름 잡았다고? 네, 네, 네. 아이, 왜 그러뇨? 되게 아니, 근데 만두피 왜 터지면 이걸 기분 왜 나쁘지 이거 않아요? 왜 이거 아니. 이거 폄하하는 이유 있으시죠? 아니, 아유 대단하다 이 얘기였는데요. 아니 이제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황구시보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정프로님, 중국에서? 태무 좋아하는 정프로님, 왜 이걸 폄하하세요? 아니 뭔데? 황구시보예요? 아니 황구시보가 왜 뭐래요? 어? 자오찌를 왜 만두라고 특허 신청을 하냐? 아, 만두는 교자죠, 교자. 만두는 중국 건데 네. 이거를 왜 CJ제일제당이 미국에다가 특허 신청을 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원조는 우린데 왜 한국 놈들이 베끼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치면은 김치를 일본이 미국에서 특허를 냈네? 막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아니 지금 일본보다 중국으로 하시죠. 아, 그게 중국으로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김치 특허를 냈다. 아, 화나죠. 뭐 이런 네. 식입니다. 하지만 얘는 덤플링이 아니고 만두입니다. 만두. 이게 달라요. 실제로 그 미국 사람들은 그 만두를 덤플링이라고 하고 영어 철자로 DUMPLING를 쓰고 네. 비비고는 MANDU를 써요. 아,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냥 만두로 하는군요. 네, 만두로 그게 합니다. 바람직한 일이지 뭐. 네, 그래서 냉동 피자 1위, 그 만두 1위 네. 이게 CJ제일제당인데 네. 왜 우리는 삼양처럼 인정받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 어구리 2명 데리고 왔습니다. 아, 네. 어구리. 네. 어구리가 누구예요? 어구리 뭐, 농심도 그렇고 어구리 어구리하고 그다음에 CJ 어구리 저 농심과 CJ를 갖고 왔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에 또 라면 맛이 좀 없어졌다. 예전이랑 맛이 좀 변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MSG가 안 들어가니까 맛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MSG 들어갔다고 막 그렇게 난리 치니까 MSG 빼잖아. 네. 맛이 없어지잖아. 네, MSG는 사실 그 나쁜 게 아닌데. 맞아요. MSG는 맛있지잖아요. 그 맛소금의 약자 아닌가 혹시? 그게? 저는 맛있지로 알고 있었는데. 맛있진가요? 마늘 소금 간장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튼 그 MSG 못 넣게 하니까 그 옛날에 또 그 면도 그 소기름에 튀길 때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도 공업용이지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점점 맛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러나 뭐 여러분 잘못이겠습니까? 뭐 다 그게 또 기업들이 관리 잘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우리 권선희 팀장님 여기저기 또 취재 다니시면서 뛰어다니시는데 늘 하여튼 제가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뉴 밸런스 운동화를 또 준비를 했죠. 와. 나는 안 그랬다. 나는 MSG 빼라고 안 했다. 이 비겁한 사람. 야, 씨. 그래, 참, 진짜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막 MSG 논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자, 여튼,
뉴 밸런스. 뉴 밸런스. 요건 이제 회색, 은색과 회색이 이렇게 잘 조화된. 아 진짜 가볍네요. 바닥이 요즘은 하여튼 조깅화 이런 게 엄청 가벼운가 봐요. 이렇게 가볍다고요? 네,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무게가 이거 뭐 이렇게 돼서 안 뛸 수가 없겠는데 우리 방금 보셨어요? 이렇게 신발 들어 올리는데 네. 확 들어 올렸어. 너무 가벼워서. 네. 요게 이제 색깔이 그레이 실버, 화이트 실버, 네이비, 그린 이 네 가지 색깔인데 요게 지금 네이비입니다. 요게 네이비, 네이비 요게 이제 예쁘죠? 화이트, 여기 그레이 실버, 그다음 화이트 실버가 또 있고요. 뉴발란스는 뭐 운동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럼요. 예. 나이키는 사실 이제 뉴발란스 아래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이키는 지금 우리가 파는 게 아니니까. 사이즈는 220부터 280까지 다양하게 남녀 공용으로 네. 준비가 돼 있고요. 커플로 신으셔도 좋겠고 뭐 한 6학년 정도만 돼도 220 정도 또 나오니까 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으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바닥이 또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잘 비 오는 날 이거 잘못 미끄러지면 곧 굉장히 모양 빠지거든요. 네. 그 대리석 같은 데서 이거 한번 하면 그런 일도 없을 요 뉴발란스 운동화 뭐 평소에 그냥 데일리로 신으시기 아주 좋고요. 또 네. 운동하실 때 신으셔도 굉장히 가벼운 데일리 슈즈 뉴발란스 운동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모델별로 가격은 조금 다른데 요거 네이비가 89,000원. 그래요? 네. 그레이 실버가 99,000원, 화이트 실버도 99,000원. 저는 그린 저거 예쁜 것 같은데 그린은 79,000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뉴발란스 요 제품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뉴발란스랑 또 잘 어울리는 여름 티셔츠 하나 준비했죠. 우리 이조 기자 입고 계신. 그래서 입고 있죠. 네. 타미 힐피거입니다. 네. 네. 조금만. 요거 우와. 로고가 요거 이제 요렇게 딱 돼 있고 이 색깔별로 좀 다르군요. 그러네요. 제 네. 거는 그냥 이 타미 힐피거예요. 네, 요 검정색은 네. 약간 타미 힐피거 로고가 조금 더 크고 우리 이주호 기자 입은 건 아주 새끼 손톱만하게 아주 쬐만하게 거의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이제 로고가 들어있는 네. 조금 올려서 한번 보여주셔야 되겠다, 그죠?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보이나? 보여? 여기 보여? 보이시죠? 이 점 같은 게 이거 네. 이게 이건 거의 젖꼭지보다 더 작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근데 원래 타미 로고 저렇게 생겼잖아요. 원래 이렇게 작아요? 네. 나는 못 입어봐서. 하여튼 요거는 이게 조금 로고가 그래도 큽니다. 네. 요 로고가 예쁜데? 요 이쁘네. 저도 입고 있습니다. 그 로고. 그래? 네. 언제 입었어요 이거? 아까 입으라 그랬는데. 그래요? 끝나고 벗고 가라고. 작은 로고예요? 아니 큰 로고. 큰 로고. 네. 이거 그렇게. 디자인 하나씩 좀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요거는 여기 카라의 라인 들어가 있습니다. 카라의 라인 들어가 있고 로고는 작고. 그렇구나. 그러네. 근데 네. 지금 이 검은색하고 지금 하늘색 요거는 카라의 라인은 없고 그러네, 로고 그러네. 크고. 원하시는 스타일로 디자인이 다르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목 부분에만 이렇게 살짝 라인이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요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본인 원하는 스타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깔도 각기 이제 한 대여섯 가지씩 있으니까 뭐 블랙, 그레이, 화이트, 인디고, 뭐 페이디드 블루, 이건 뭐예요, 이건? 플린트 블루가 하여튼 다양한 소재로 있고요. 워낙 이게 여름에 입기 좋을 만큼 아주 소재가 시원한 통기성 좋은 그런 면이고요. 사이즈가 S 스몰부터 X 라지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인터넷 압도적이네. 인터넷 끊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이 많이 끊깁니까? 제가 만세하고 멈췄대요. 네. 운동화 들고 벌 쏘고 있대요. 그래요? 인터넷이 잠깐 끊겨. 좋습니다. 네. 여튼 뭐 다시 또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온 것 돌아왔네요. 같으니까 네. 하여튼 유튜브도 좀 투자 좀 해야 됩니다. 기술 투자. 네. 자, 요 오가닉 코튼 사용한 타미 힐피거 폴로 반팔티 요게 심지어 1+1 두 장 드리는 겁니다. 네. 2장 발송에 무려 59,000원. 이건 사야 돼. 아니 59,000원 두 장이면 두 장에 59,000원이면 이건 진짜 거의 한 야, 2000년대 초반 가격. 무신사가도 이거보다는 비쌉니다. 그러겠네요. 테무
테무는 아니 테무보다는 좀 비싸지만 테무에서도 좀 괜찮은 거 사려면 이 정도 가격 줘야 됩니다. 한 장당 3만 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타미일 피거 폴로티 핫딜 가격으로 갖고 왔습니다. 1+1 59,000원에 갖고 왔으니까요. 요 커플 룩으로 또 아빠들 이렇게 같이 입어도 이쁘겠네요. 예쁘겠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입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링크 따라가시면 되고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고생 많으셨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